에코앤드림의 새로운 소식이 나와서 전달드립니다. 에코앤드림이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LFP용 전구체를 국내에서 최초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창 사업장에 리튬 인산철 생산 라인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에코앤드림은 오창 사업장 그리고 새만금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중 오창 사업장에 구축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에코앤드림이 지난 25년 6월 19일, 약 6개월 전이죠. 해당 6개월 전에 오창의 미래기술연구소를 출범했고, 여기에서 리튬 망갈 리치나 고전압 미드니켈, 프리히팅 전구체 등 차세대 전구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했었는데요. 여기에서 리튬 인산철용 전구체도 개발이 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오창 미래기술연구소에서 차세대 전구체 기술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양산 데이터를 제시해서 고객사와 기술 소통을 강화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난 1월 8일 오늘입니다. 에코앤드림이 오창 사업장에서 리튬 인산전용 전구체를 국내 최초 생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를 하나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코앤드림이 내달 오창 사업장에 인산철 전구체 생산 설비를 구축한다.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이다. 전구체는 배터리 성능을 결정하는 양극재의 원료다. 양극재는 배터리 원가의 약 40%, 전구체는 양극재 원가의 70%를 차지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LFP 양극재 생산에 필요한 인산철 전구체를 CNGR 등 중국 업체에 의존하고 있다. 에코프로머티, 포스코피처엠, LS LNF 배터리 솔루션, 한국 전구체, EMT 등 국내 전구체 업체들은 리튬 인산철 LFP용 전구체 생산 계획이 없다. 에코앤드림은 오창 이노베이션 센터에 구축할 LFP용 전구체 생산 설비를 구축 중이다. 투자 규모는 수십억 원 규모이다. 구체적인 생산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다. 그리고 가동 일정은 3월 전후이다. 업계 관계자는 에코앤드림이 수요 기업과 함께 전구체부터 양극재, 배터리 셀로 이어지는 LFP 공급망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인산철 전구체 사업은 초기 단계로서 올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객사 확대와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유미코아 외 다른 고객사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현재 회사의 핵심 고객사인 유미코아는 LFP 양극재 사업이 없다. 인산철 전구체는 글로벌 생산의 90% 이상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 인산철 전구체 생산 원가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인산염은 인광석을 통해 만들어지는데 중국은 세계 최대 인광석 생산국으로서 글로벌 생산의 47%를 차지한다. 중국은 티타늄 부산물을 활용해 황산철을 확보하는 구조도 갖췄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비중국산 인산철 전구체는 비용 효율화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중국산 전구체에 대한 수요는 분명하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전구체를 포함한 배터리 핵심 광물에 해외 우려 기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중국산 소재를 사용한 배터리는 세액공제 혜택이 제한된다. 국내에서는 LFP 양극재와 배터리 셀 투자가 늘고 있지만 전구체 국산화는 과제이다. 에코앤드림이 전구체 생산에 나서면 조금이나마 LFP 생태계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 미국에서도 LG엔솔, 삼성 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LFP 배터리 생산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에서 AMPC 보조금 확보를 위해서는 비중국산 소재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다. 여기까지가 기사의 전문이었고요. 이 기사 전문 중에서 중요한 내용만 추출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시행하고 있고요. 전구체를 포함한 배터리 핵심 광물에 해외 우려 기관인 PFE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입니다. 이 PFE 규정은
중국산 배터리 소재, 원가 탑재 비율을 40% 이하로 맞춰놔야지만 배터리 셀 기업들에게 AMPC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즉, 중국산을 일정 비중 이상 배터리 원가에 적용하게 되면은 미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배터리 셀 회사들은 AMPC 보조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배터리 셀 회사들은 하이니켈 전구체와 LFP용 전구체 부분을 비중국산을 확대하고 있고요. 중국산을 제외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에코앤드림은 기존에 최종 현대차로 들어가는 하이니켈 3원계 양극재를 비중국계 국산화 성공했고, 이번에는 새롭게 LFP용 전구체 분야에 대한 비중국산 공급망에 대한 초기 구축을 선제적으로 국내에서 최초로 대응하려는 상황입니다. 왜 LFP일까요? LFP는 저가형 엔트리형 전기차와 그리고 ESS용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에코앤드림의 최근 주가가 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유미코와 SK온, 현대차로 들어가는 하이니켈계 전기차용으로만 이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었고 단일 고객이라는 한계점이 있었죠. 특히나 이런 상황에 북미 지역의 전기차가 판매가 저조하자 특히나 더 단일 고객사와 제품 라인업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제약 사항들이 주가를 약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상황들을 돌파하기 위한 강력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북미 지역의 전기차 시장에 회사의 성장성과 프리미엄이 단일적으로 종속되지 않을 수 있다. 최종적으로 에코앤드림의 LFP 전구체가 저가형 전기차 시장일지 ESS용 시장일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어떻게든 북미 지역의 전기차 포트폴리오에서 약간 벗어난 다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게 키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내에서는 LFP 양극재를 어떤 기업에서 생산하고 있을까요? 포스코피처엠이 포항 영일만 사산단에 LFP 전용 공장 건설을 결정했고 26년 착공을 하고 27년 하반기 양산 예정이고요. 최대 5만 톤 규모 캐파의 LFP 라인을 27년 하반기 양산 계획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존 3원계 하이니켈 라인 일부를 LFP로 개조하는 공정 개조도 진행을 하면서 올해부터 일부 물량 조기 공급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LNF 같은 경우 대구 3공장에 LFP 파일럿 라인을 운영 중이고요. 자회사인 LNF 플러스를 통해서 추가 공장을 건설하고 있고, 초기에는 3만 톤 시작해서 27년도 6만 톤까지 최종 12만 톤까지 LFP 양극재에 대한 증설 계획이 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있는데요. LFP 양극재 기술 개발 및 고객사의 시제품을 공급 중입니다. 연간 4,000톤 수준의 준양산 및 파일럿 라인 캐파 보유 중이고, ESS와 엔트리용 EV 대응용으로 LFP 사업을 확대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LFP 양극재를 생산하는 국내 주요 3사가 LFP 양극재를 생산하려고 하는데 LFP 양극재에 들어가는 전구체 생산 계획은 없습니다. 즉 LFP를 만들려고 하는데 전구체는 중국에서 조달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미국 IRA 규정에 제약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미국 IRA의 PF이라는 탈중국 제외 정책은요, 배터리 소재의 원료까지 중국산이 포함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저가형 전기차 시장과 ESS 시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LFP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맞기 때문에 포스코피처엠, LNF, 에코프로 BM 등의 국내 빅 3사가 3원계 하이니켈에서 LFP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LFP를 양산해야 될 필요성은 높아서 이 공장 증설도 진행을 하면서 27년경에 대체적으로 이 본 양산을 할 계획인데, LFP는 생산할 계획이 있는데요. LFP용 전구체는 자체 생산 계획이 없죠. 이 말인즉슨 셋 중에 하나죠. 중국에서 조달을 계속 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LFP용 전구체 라인을 깔거나 아니면
이 LFP 전구체 생산 역량이 있는 특정 기업에게 조달을 받거나 이 셋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중국에게서 계속적으로 LFP의 원재료를 받아오기에는 앞으로 미국의 IRA, PFE라는 중국 배제 정책에 제약이 걸리기 때문에 LFP 전구체에 대한 국산화 과제도 분명히 필수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에코프로머티나 포스코페처엠, LNF 같은 경우에는 LFP 전구체에 대한 생산 계획이 없어요. LFP는 생산한다라고 하는데 LFP 전구체는 생산 계획이 없다. 그런데 에코앤드림이 LFP 전구체를 국내에서 최초 생산한다. 예, 아주 주목을 한번 해봐야 할 포인트이고, 예,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포인트로 판단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에코앤드림이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주 의미 있는 사업 초기 행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알고 가셔야 될 점은 초기 가동 물량이고 올해 실적에는 아주 큰 영향이 없다라는 부분을 참조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뭐 단기적인 투자 포인트로 보기보다는 에코앤드림이 향후 이 배터리 시장의 판도에 아주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 하고 있구나. 미래의 배터리 시장의 성장 판도에 맞춰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후퇴되는 기업이 아니라 성장하고 진보할 수 있는 기업이구나 라고 보시면 좋은 포인트이고, 그리고 LFP를 양산하려는 기업들, 포스코피처엠, LNF, 에코프로비엔 같은 국내 기업들도 27년을 기준으로 대량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에코앤드림도 이런 대기업들의 로드맵에 따라서 이 양산 확장 시점들이 내년인 27년 정도로 잡혀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올해 실적에 아주 큰 영향을 주지 못할 정도의 초도 물량 생산이다 라고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 대기업들의 LFP 양극재 생산 계획들과 함께 비슷한 추이로 로드맵을 따라서 함께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객사와 수요에 대응하고 있는지, 결국은 LFP용 전구체가 어떤 고객사에 의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특정 고객사가 에코앤드림에 당신네들 LFP용 전구체 생산해 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논의를 하면서 초기 물량을 이 수요가 있는 고객사와 함께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3월 달부터 초기 물량 가동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3월 달 기준으로 혹시 공시로 공급 계약 체결들이 혹시 나오는지 확인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는 추후 대량 양산을 위한 어떠한 이런 대기업들과의 행보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이 오창 라인, 이 새만금 라인이 아니라 기존 오창 라인의 초도 가동을 위한 작은 설비 구축을 진행을 하고 있고, 나중에 혹시 이 고객사와 수요 대응에 본격적으로 대량 공급 계약들이 혹시 체결된다,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새만금에 지금 에코앤드림이 10만 톤까지 캐파 확장 계획이 있잖아요. 현재는 3만 톤에 확장을 해놓은 상태이고, 이거는 하이니켈계 3원기 양극재이죠. 현대차양으로 유미코어를 통한 SK온을 통한 현대차양으로 들어가는 이 물량이기 때문에 나머지 10만 톤 캐파 중에서 7만 톤에 대한 캐파가 확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인데, 하이니켈 양극재뿐만 아니라 이런 LFP 전구체에 대한 확장 가능성도 현재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